네, 정부가 6.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번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리에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유세를 좀 강화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보유세는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. 보유세가 기존에는 주택 세 채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은 이 가진 주택들이 종부세가 기존보다는 2배가 오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을 보도자를 보면은 최고 6%까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현재 그 다주택자 종부세가 보면 0.6에서 0.32%였는데 이번 대책 세율을 따라 보면은 1.2에서 6%까지 늘어난다. 또 여기에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6%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물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런 기간을 내년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유예를 해뒀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는 시장의 세율을 보유세를 좀 부담을 높여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겠다라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보니까 거래세를 좀 강화하는 방안도 달렸습니다. 어떻게 보면 될까요? 양날의 칼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거래세를 올려서 시장의 수익률을 낮춰서 새로운 투자나 투기 세력들이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거래세 부담 때문에 거래 동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에 보니까 20%, 그 다음에 3주택 같은 경우는 30%예요. 기존에 중과를 했던 10%, 20%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이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. 근데 한편으로는 세금이 거래되는 세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양도를 했을 때 매도자한테 전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갈 때 이런 세금에 대한 누적되어 있는 임대료를 가지고 거래에다 올릴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. 또 앞으로 2주택자 같은 경우도 지금 세율, 이제 취득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1주택부터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에서 3% 정도가 거래 취득세율이었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2주택자부터 8%, 3주택자부터 12%가 됩니다.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장벽을 굉장히 높인다는 거예요. 예를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의 예를 좀 들었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런 취득세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보유세라든지 다른 세율을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번에 710 대책의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게 모든 세율을 올렸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일단은 다주택자들의 이런 부담이 좀 늘어난다는 말인데 네. 일단 1가구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세금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? 전반적으로는 맞다라고 보죠. 이번 대책 자체, 포커싱 자체가 다주택자들에 맞춰져 있으니까. 그러나 이거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게 앞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든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높입니다. 다주택자들이 세금 압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1주택자가 좀 적게 파급력이 좀 적게 느껴질 뿐이지 이런 1주택자에게도 부담감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. 또 지금 과표 구간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. 기존에 0.5에서 2.7% 종부세율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0.6에서 3.3%까지 올라가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예전에는 보유만 해도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면 지금 거주 요건까지 강화가 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거주 요건이 강화된 게 단순히 시장을 볼 때 세금에 대한 이런 압박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거주 요건이 길어졌다는 거는 10년 정도를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최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.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. 세금에 대한 부담이 다주택자들에게 물건을 내놓겠다라는 의도랑 전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.
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취득세도 요번에 같이 거래세도 같이 높였잖아요. 네. 물건을 양도를 하고 나서 다시 재취득을 하려면은 취득하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. 예를 들면 LTV도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15억 이상의 주택을 산다면은 그 현금을 15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는 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재취득하는데도 장벽을 높여놨다. 새로운 아까 8%에서 12%라는 그 취득세가 생겼으므로 양도하고 나서 거래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양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거 아니에요. 다시 재취득을 했을 때 뭐 중개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취득세도 그렇죠.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그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. 또 증여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. 단순히 지금도 증여에 대한 그 세부담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.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증여를 한다라는 거는 세금이 양도 차익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예를 든다고 해도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. 증여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지금은 뭐 한 3억에서 5억 손해일지 몰라도 뭐 10억 15억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면은 이 증여가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앞으로 이 거래 비용이 생각보다는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. 그리고 이 거래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주택을 뭐 순환을 하는 주기를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보는데 거래 동결 현상이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7년, 10년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. 뭐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. 그래가지고 공급 대책이 나올 경우에 거래 동결 현상이 좀 풀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. 공급 대책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. 지금까지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 시장에선 지적을 했었는데도 수요 억제책 위주로 나갔었거든요. 근데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주는 건 좋다라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은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이런 공급이 나온다라는 안정적인 공급이 나온다라는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. 그리고 그 보도 자료를 봐도 도시만의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뭐 공급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환경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. 다만 공급 대책하고 함께 약간 완화 정책도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3040 세대, 2030 세대들이 주택을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시그널이 지금 앞으로 규제를 더하겠다,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. 이 내용을 자꾸 시장에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요번 대책 안에서 규제가 제일 덜하구나, 다음 대책보다는 지금의 규제가 덜하구나, 대출도 조금 더 나오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완화 대책을 시그널을 계속 준다라면은 완화된 그 대출을 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. 앞으로는 수요나 대출, 뭐 금융정책, 조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된다라는 시그널을 줘야지 요번보다는 그 다음보다는 조금 더, 그리고 주택도 더 나온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실수요자랑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.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실수요자들은 그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. 관망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공급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 내놓을 것 같아요. 근데 실수요자들이나 뭐 이게 다 모두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. 요번에 뭐 다주택자들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요번에 자료를 봤을 때는 역시나 뭐 중저가 주택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.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물론 뭐 1억 5천 선의 주택은 서울에선 불가능하지만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가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도심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,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검토 대상으로는 들어온다고 봅니다. 저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다라면은
물론 아파트를 기다려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 맞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일정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, 다세주택도 투자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